네, 그러면 우리 알파고 신하 씨 모시고 중동의 현 상황,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 본토를 공격했다 이런 뉴스도 좀 나왔었는데 이게 사실인지 확인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자세한 내용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고 신하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금 이스라엘이 먼저 이제 많이들 알려진 거는 이제 영상은 폭격까지는 당연히 이제 확인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이란이 드론 공격, 미사일 공격했는데 그 아이언도로 다 막아내고, 여기까지는 이제 우리가 다 팩트 체크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로 우리도 보복하겠다, 니네도 보복하겠다 여기까지 하다가 주말 사이에 이란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미사일 공격을 했다, 뭐 이런 뉴스가 좀 있었거든요. 본토 공격을 했다. 일단 그 기사를 맨 처음에 터뜨린 건 미국 언론이었고요. 일단 네. ABC 언론이 그걸 터뜨렸고, 그 다음에 이제 CNN하고 CNBC, CBS 언론사가 비슷한 종류의 이제 보도들을 했어요. 했는데. 내용이 뭐냐면 이제 네. 이스라엘이 이란에서 핵시설이 있는 도시 에스파한을 공격했다. 네? 일단 이걸 미국이 터뜨린 거고, 미국 언론 터뜨린 거고, 미국 그 기사들 보시면 네. 국방부 측에 있는 서식통에 따르자면 기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다음에 우리는 이란 언론을 봤는데, 이란 언론 했던 거 뭐냐면 우리는 드론 3개를 격추시켰고, 그리고 우리 에스파한에 있는 군사 기지에서 폭파 사건이 있다고 했어요. 폭파 사건? 예, 예. 좀 약간 뭔가 좀 폭파했나 뭔가 봐. 터졌다. 뭔가 터졌다. 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아무 말도 없었어요. 우리가 뭘 했다, 우리 뭘 공격했다. 물론 차후에는 예루살렘 포스트에서 이제 기사들이 나왔는데, 근데 기사 아니고 좀 살짝 논평식으로 나왔거든요. 네. 현재상으로는 이란이 아직도 이스라엘이 이란을 직접 공격한 것인지, 아니면 아제르바이잔이나 아니면 이라크 북부에 있는 쿠르드 지역에 있는 또 좀 약간 이스라엘의 기지 같은 뭔가가 있거든요. 네, 거기서 때린 것인지, 아니면 이거 더 충격적인데 네. 이란 내부에서 때린 것인지가 물음표예요. 누가 때린지 모르겠다. 네, 왜냐하면 뭔가 폭발은 있었고 드론 세대 격추는 했는데 요까진 팩트인데. 네, 왜냐하면 그 드론들을 확인해봤는데 드론들이 단거리 드론이에요. 멀리 갈 수 있는 친구들이 아니고. 예, 이거는 이라크 안에 있는 쿠르드 지역이나 아니면 네. 아제르바이잔이나 아니면 또 이란 안에서 이제 소수민족들이 독립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란에 좀 지원을 받거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좀 해킹 기술도 좀 약간 너무 잘 돼 있는데, 그래서 내부적으로 띄워서 공격을 한 것인지 아니면 붙어 있는 나라들을 때린 것이 물음표. 아직도 설명 안 됐고, 그 이후에 이제 저는 그 이스라엘에 있는 우파 친구들이랑 연락을 해봤는데, 네. 그 친구들 하는 말이 뭐냐면 지금 중동에서, 물론 이건 다음에 예루살렘 포스트에 나왔어요. 그 F-35 네. 최신 전투기 있잖아요. 네네. 이거 지금 유일하게 중동에서 이스라엘에 있는데, 그렇죠. 이걸 지금 담지할 수 있는 기술이 아직 없어요. 이란한테. 러시아한테는 없을 거예요. 그 스텔스 기능이 워낙 뛰어나서. 네. 그래서 F-35로 때렸다든가 아니면 이스라엘이 최근에 개발시켰는데 아직 공개를 안 했던 초음파 미사일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너무 빠르게 날아가고 어디에다가도 걸리지 않은 미사일들이 있대요. 극초음속 미사일. 예. 네. 그 미사일들과 때렸다든가. 근데 이제 여기서는 무엇이든 간에 이스라엘발인지 이제 확실한데, 왜냐면 예루살렘 포스트에서는 그렇게 그 공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이 있다면 어느 정도 이제 냄새가 난 건데,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번에 뭘 했는 건가? 에스파한에 있는 군사 기지를 지켜주는 S-300 방공 미사일이 있거든요. 러시아산. 그건 러시아산이죠. 그 방공 미사일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군사 기지를 때린 거 아니고 군사 기지를 지켜주는 그 미사일만 때렸다고요? 방공 미사일을 때린 거예요. 거기가 지금 복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언론에 있는 논평들을 이제 다 합쳐서 얘기를 하자면, 네. 이스라엘이 이번 계기로, 야, 너네들도 깝치지 마. 우리가 너네들을 때리고 싶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어. 그렇죠. 우리 니네들이가 방공 미사일 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말이 뒷받침된 건 뭐냐면, 이브라힘 레이시 이란 대통령하고 러시아에 이제 푸틴이 연락을 했을 때 전화를 한번 주고받았거든요. 네. 그때 이브라힘 레이시가 이 말을, 이런 하소연을 했어요. 푸틴한테. 너네 왜 아직도 우리한테 S-400 아니면 S-300의 그런 좀
대신 좀 약간 키트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왜 아직도 안 주냐, 우리한테 주는 것들을 왜 아직도 옛날 버전이냐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했대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는 뉴스가 나오긴 했는데 미국발 뉴스로 네. 나오긴 했는데 이란에서는 제대로 된 공격을 받았다기보다는 일단 뭐 드론이 좀 떴던 거는 다 격추한 것 같고 네. 이란에 있는 미사일 기지에 그 미사일 군사기지에 군사기지에 지켜주는 방공 미사일. 방공 미사일 거기만 이제 아주 정밀하게 타격을 했든지 하여튼 네. 거기가 우연히 맞았든지 하여튼 거기만 지금 폭발을 한 거고 네. 그래서 그게 이스라엘이 겁을 주려고 그 정도만 했던 건지 노리고 했던 건지 아니면 딱 그 정도만 그냥 어떻게 공격이 우연히 잘 된 건지는 확인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거 좀 있어요. 또 다른 카타르에 있는 네. 알자디디에이라는 언론사가 있는데 거기에 나온 기사에 따르자면 이제 이스라엘이 결론적으로 300개 맞았잖아요. 물론 뭐 다 격추를 시켰지만. 아 이스라엘 본토에 예. 보냈죠. 그래서 이스라엘 나타뉴는 바이든한테 나는 이거 무조건 대응을 해야 돼. 무조건 머리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미흡한 대응을 한 대가로 라파 공격 허용을 받았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누구에게? 미국에게? 바이든한테. 예. 왜냐하면 아. 바이든이 라파를 건들리지 말라고 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라파라는 데는 가자지구,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맨 처음 이번 전쟁을 시작하게 된 그 팔레스타인인들이 주로 사는 가자지구. 가자지구의 맨 남쪽. 예. 그래서 지금 가자지구에 살던 팔레스타인들이 가장 많이 대피 많이 하고 있는 그 남쪽에 아주 밀집 지역인 거죠. 네. 민간인 밀집 지역. 거기에 이제 하마스의 주요 뭐 요인들도 아마 거기 많이 민간인들 사이에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스라엘은 거기 이제 숨어 있다는 것보다는 이스라엘 국방부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가자는 5개 도시가 있어요. 네. 북가자, 가자, 한 유누스 그리고 또 중간에 발라엘 뭐 그런 도시가 하나 있었는데 그 도시 이름 까먹고 그리고 라파. 이 5개 도시 중에서 4개를 시가전으로 다 했잖아요. 이스라엘. 네. 그래서 이스라엘 국방부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거의 정설을 했다. 유일하게 정설 안 했다는 거는 라파이다. 그래서 라파에서 한번 정설을 해야 돼. 네. 근데 미국이 야 거기 지금 150만 명이 모여 있는데 거기서 시간으로 보르면 민간인 지금부터 죽었던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이 그렇지, 죽을 건데 우리는 감당이 안 된다. 라고 그래서 이제 안 된다라고 하다가 이번에 이란에 대한 그냥 약속대령 같은 살짝 공격 네. 정도로 마무리하면서 대신 그럼 이스라엘이 얻어갈 거는 우리는 가자지구에 있는 라파를 공격하겠다. 요 허락을 미국으로부터 받은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는 네, 거죠. 그런 기사가 나왔어요. 아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지금 라파 시가전 시작했어요. 라파 시가전 시작됐어요. 네, 슬슬 이제 좀 약간 그 기사들이 나와요. 아, 그래 라파 공습 강행했다는 아니, 기사들이.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네. 지금 오늘부터는 6월절이거든요. 페사. 네. 이제 유태인들이 예전에 이집트에 살았다가 머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탈출했잖아요. 네. 이걸 이제 좀 기념하는 아마 유태인들의 제일 큰 한국으로 따지면 뭐 추석 설날 같은 아, 예. 그 기간에 이렇게 전쟁해도 돼요? 이제 시작했어요. 그래서 6월절 끝나야지 중동 정세를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분위기로 파악이 좀 약간 불가능해요. 아니 6월절인데 4월에 시작해요? 그 뭐- 6월이 아닌가? 예. 아니, 아재케가 한번 시도하신가 봐요. 아니 근데 진짜 몰라서 그래요. 그 한자로 하면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네. 그 유자하고 월자에 무슨 의미가 있겠죠? 그 네. 6월에 있어서 6월절은 아니구나. 예. 원래 영어로는 패서월이고 네. 중동에서 패서이라고 해요. 아, 6월절인 아, 6월절이 지금 찾아보니까 그러네요. 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우 중요한 절기고 왜냐면 이집트에서 탈출하니까 오늘날의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자기 나라로 만든 거잖아요. 네네네네. 아, 제가 이 종교 쪽이 조금 약했습니다. 아, 네. 오늘 하나 큰 거 하나 배워가네요. 6월절이 왜 6월이 아니냐는 어리석은 소리 한번 여러분께. 저도 진짜 저 아재케가 시도하실 줄 알았어요. 아, 6월절은 진짜 내가 몰랐어요. 네. 아, 6월절은 그런 뜻이 아니었군요. 네, 흐를 유자를 아마 쓴 것 같습니다. 예. 재앙이 넘어간다. 요런 뜻으로. 패스오버. 영어로 페사흐. 패서월이에요. 예, 헬라어로는 파스카 뭐 이렇게라도 쓰는 재앙이 넘어가는 그런 절기, 그런 이제 기념일 요런 뜻으로 이제 보면 되겠군요. 하여튼 그게 이제 시작인데
그게 시작될 때는 유대인들의 굉장히 큰 명절 같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전쟁을 계속하기 좀 어려운 거 아닌가 네. 생각할 수 있는데. 예. 그래서 6월절이 끝나고 난 다음에 네. 이제 일부에서 좀 그런 말도 들었어요. 음. 아니 우린 이란을 대응한 거 아니잖아. 아직 그 정도로 우리 보복으로 보면 좀 그러는데. 왜냐면 걔네들 우리를 300개로 날렸는데 네. 우리는 아무것도 안 했다. 음. 그래서 6월절 이후에는 가능성이 너무 미흡하긴 하지만 아예 없는 거 뭐냐면 제2의 이란 공습이 있을 수도 있다. 음흠. 그래서 6월절 끝나고 금요일 아. 첫 금요일을 봐야 돼요. 네. 왜냐면 이란 애들이 이제 이스라엘 애들이 때릴 때는 그 토요일 날 때리고 네. 이스라엘 애들이 이란 애들이 때리면 금요일 날 때려요. 그러니까 토요일이라는 거는 유태인들의 이제 성스러운 날이고 금요일은 아. 무슬림들의 성스러운 날인데 서로 서로 그날을 좀 누리고 때리거든요. 감정을 긁는구나. 예, 지난번에 이란의 공습도 토요일이 있었고 이번에 이란 공습도 이스라엘 공습도 그래요? 금요일 날 있었어요. 아. 그래서 6월절 끝나고 네. 다음 금요일이나 금요일을- 다다음 금요일에 그 이스라엘이 이란을 안 때린다면 더 이상 이제 이란 이스라엘 그 긴장이 일차적으로는 좀 약간 끝났다고 봐도 돼요. 네네네. 대신 이제 라파 공습은 라파에 대한 공격은 좀 강해질 가능성이 좀 높겠군요. 저는 진짜 사실은 이제 좀 걱정이 네. 그쪽보다는 좀 약간 내부적인데 이스라엘이 10월 7일 그 이제 하마스가 선제 공격을 하면서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이스라엘 사회가 너무 좀 약간 많이 변했어요. 특히 마지막으로 또 이란이 이렇게 300개 때리니까 음흠. 예전에는 우린 이 하마스 테러리스트를 좀 약간 졸수시키자 이 감정이었다가 네. 이제 지지난주에 이란이 그렇게 하니까 다시 한번 야, 우리가 생존하나마나 이 감정이 됐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 왜냐하면 갑자기 이란이 자기네 저쪽 멀리 있는 땅에서 300개를 날렸잖아요. 그때 이제 연합군들이 동맹국들이 없었으면 지지난 지지난 정리인 에훗 바락 말로는 우리는 그거 70% 정도 막을 수 있었다. 그럼 30%는 이란 이스라엘 본토를 때렸을 그렇지.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때 이제 미국의 항공모함 그다음에 프랑스 미국, 프랑스, 요르단, 영국. 엄청 도와줬다면서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이 이스라엘의 네바팀 공군 기지를 때렸어요. 맞았어요. 하긴 그리고 예전에 하마스가 때릴 때 막 한 몇천 개 이렇게 때리니까 못 막았잖아요, 그거는. 뭐 거기서도 몇 개 이렇게 나오지. 왜냐면 동시에 많이 때리면 방법이 아이론담도 없죠. 좀 약간 그걸 다 100% 감지하지 그렇지. 못하죠. 예. 그래서 무슨 일이 생기냐면 제가 항상 외삼촌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의 안보부 장관이 있는데 네. 그분의 엄마가 쿠르드족이거든요. 네. 근데 그분이 불법 정착 전에 계셨던 분들한테 무기를 나눠드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설에 따르자면 10만 개 뿌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뭐를 10만 개 뿌려요? 무기. 불법 무기를? 불법 아니죠. 이제 장관 측에서 그 합법적으로 뿌리는 무기예요. 니네들의 그래요? 지금 안보가 우리는 못 지킬 수도 있으니까 너네 안보를 지켜라 해서 불법 정착 전 사람들한테 한 10만 개 가깝게 뿌린다는 거 있는데 숫자는 물음표이긴 하지만 근데 본인이 인정해서 그래 내가 직접 뿌렸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그냥 일반 시민인데 이렇게 뒤에는 길게 그 무기 있어요. 돌아다니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최근에 와서 불법 정착 전에 계신 분들하고 이스라엘에 있는 자이케울 분들이거나 아니면 아랍 사람들 사이에는 긴장이 너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또 가티피라는 운동 같은 거 있어요. 이거 뭐냐면 예전에는 가자에서 살았다가 거기서 이제 빠진 네. 이제 정부가 이제 나가라고 해서 빠진 한 8,000명, 9,000명 정도 이스라엘 사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한번 가자에 가자. 그리고 왜? 가자에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빼자 거기서. 우리 땅으로 찾자. 예. 내가 가자 땅 쪽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인데 내가 쫓겨나왔다. 네. 내 집과 내 땅이 저기 있는데 지금 가자 사람들이 우리를 쫓아내서 지금 내가 이렇게 됐다. 가자 사람들 쫓아낸 거 아니고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분들을 강제로 그래? 절수시켰어요. 네. 예. 그래서 왜냐면 그 협약 결과로 이스라엘 군인이 와서 니네들 이제 여기서 빠져라. 우리 여기 그냥 가자 사람들한테 주기로 했다고 했는데 결국 이제 하마스는 거기서 이제 그런 일들을 하니까 그쪽 사람들이 다시 한번 우리는 다시 한번 거기 가서 우리의 이제 정착촌을 만들고 여기 있는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들 빼자고 했는데
물론 나타냐후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나타냐후는 그 얘기를 우리는 하마스만 여기서 빼고 싶은 거지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영토에 대한 욕심이 없다고 하지만 네. 이 방금 전에 말했던 이 비주류의 생각이 최근에 와서 좀 약간 너무 주류화되고 있어요. 아, 그럼 극단적인 아주 소수의 소리였는데 예전에는 예. 지금 이제 그게 마치 주 소리처럼 그러니까 메인 소리처럼 왜냐하면 나오고 있다는 언론에 다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러면 그 200명 가까이 가져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할 거냐? 아, 그 우크라이나에서도 시리아에서도 아프가니스탄에서도 난민이 그렇게 많았는데 누구도 아무 말 안 하다가 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예민하다 반응하냐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근데 분위기가 너무 서로 죽이고 너무 전쟁이 일어나면 비주류는 항상 주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 있죠. 나타냐후 총리는 이 사태를 빨리 조리되지 못하면 자기보다 더 매운맛의 정권이 나올 수도 있어요. 아, 아니 그 네타냐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뭐 이렇게 일단 국민들이 되게 싫어, 그러니까 국민들이 빨리 막 내려와라 이런 이제 여론이 높은 건 사실이죠. 선배 MC님 이거는 네?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우리 한국에서 이스라엘 잘못 소개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네. 선거 구도가 다 그 비례대표예요. 전국 비례대표 시스템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타냐후 이미 정권을 잡을 때는 23% 지지율로 이제 정권을 잡았거든요. 네. 지금 8%로 지지난주에 떨어졌다는 거는 네. 그렇게 큰 일이 아니에요. 이미 23%로 정권을 잡은 건데 아. 8% 떨어져봤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예를 들어 한 거의 과반이 돼야 이제 대통령 되고 이런 게 아니고 네. 어쨌든 이제 거의 내각제고 그 다음에 다 그냥 비례대표 이렇게 뽑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뭐 뽑힌 여러 정당들이 모여서 이제 하나의 정부를 네. 만드는 거라 그 연합정부 중에 그냥 큰 형 정도인 거지 완전히 뭐 지지율이 막 원래부터 50% 되고 이건 아니었고 그냥 20% 정도에서 그냥 7, 8%, 10% 밑으로 이렇게 떨어졌다. 네. 네. 근데 이제 이번 계기로 다시 한번 지지율이 올라갔고 이란 공격한 것 때문에. 네. 어. 그리고 좀 약간 우파 성향이지만 나타냐후를 좋아하지 않는 우파 네. 분들도 제가 방금 전에 말했던 그 걱정을 하는 거예요. 네. 빨리 나타냐후가 이 사태를 처리하지 못하면 나타냐후보다 더 매운맛이 올 수도 있는데 아싸리 이 과정을 빨리 나타냐후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아, 그런 마음들이에요. 네. 그 네타냐후를 그러면 당장 쫓아낼 것 같은 그런 느낌의 기사들도 꽤 있었는데 그건 뭐 이제 이란이 네. 변수로 들어가가지고 네. 이제 그 분위기가 이제 좀 가라앉았죠. 역시 이란과 어떤 그 갈등 혹은 뭐 이렇게 분쟁 이런 게 생기면 그 현직 지도자들의 인기는 올라갈 수밖에 아니 없는. 이란도 그렇게 됐어요. 이란이 예전에는 네. 이제 정권에 대한 불만이 많았는데 네. 이제 자기 대사관이 그렇게 공격받았잖아요. 네. 그동안 좀 약간 세속주의적이고 정권에 대한 불만이 있었던 사람들이 다 또 돌아서 결론적으로는 이란 사람이고 이란 그 퍼시안 네. 그 민족주의가 있잖아. 우리는 3,000년 동안 이 동네의 제국이었다. 네. 어떻게 우리 대사관을 이렇게 때리냐. 그리고 또 이란이 300개를 날리니까 그동안 좀 약간 정부에 대한 반감이 있는 그 민족주의 플러스 세속주의 세력에서도 정권을 그렇게 좀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세게 비판을 하자 하고 좀 약간 그것도 좀 이란에서도 가라앉았어요. 확실히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이렇게 돌리는 경우가 많아요. 뭐 그것 때문에 한 건지 모르겠지만 네. 네. 효과는 좀 있었네. 양쪽 정부 이란이랑 이스라엘 모두 정부 현직 정부들이 어쨌든 이런 전쟁 비슷한 과정을 통해서 굉장히 안 좋았던 여론을 조금은 그래도 돌려놓는 효과를 좀 봤다. 예. 그래서 그 라파에 대한 공격, 이스라엘 정부의 그 가자지구 라파에 대한 공격은 이미 시작이 됐고 여기에서 민간인 피해가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 국제사회로부터 되게 비난을 좀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이미 받고 있는데 소용이 없어요. 중요한 건 그 비판의 수위예요. 비판의 수위가 꽤 높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네. 그러나 그 정도는 이스라엘은 뭐 이란이 버티고 들어오면서 가겠다. 네. 이란이 게임에 들어오면서 원래 그 그림이 나왔어요. 나는 팔레스타인 사람이랑 전쟁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란 주도하에 있는 중동에 있는 이상한 사람들이랑 전쟁하고 있어요. 하마스 뭐 이런 사람들. 하마스는 그 중에 하나지. 원래 나 이란이랑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난 팔레스타인 사람들 괴롭히려는 게 아니고 네.
그 하마스 얘네들 제거하려고 그런다. 이란의 사주를 받고 있는 하마스를 아, 이게 제거하려고. 명분이군요. 네. 그래서 하마스 제거 전까지는 이 작전 안 끝내겠네. 그러면. 네. 예. 하마스 저 지도자들 지금 터키에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튀르키예? 왜냐하면 카타르 정부는 빨리 협상을 하라고 하고 네. 이제 카타르 정부가 강제시키려고 하는 협상의 내용하고 네. 이 하마스 지도자들이 머릿속에 있는 협상 내용들이 안 맞으니까 음흠. 갑질당하고 있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그럼 여기를 떠나야겠다. 네네네. 그럼 어디에 넣을 것이냐. 아. 네, 그러면 갈 데는 없어요. 튀르키예다. 예. 근데 이제 또 사람들이 이란에 갈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하마스는 전략적으로 이란이란 동맹 관계지 이란의 좀 약간 괴뢰 집단이 아니거든요. 아. 예전에 이란이랑 사이가 나쁜 적도 있었고 그래서 시리아에서 쫓겨난 적도 있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그래도 순위파 나라를 찾은 거예요, 튀르키예. 아 그래요? 예. 아 순위파예요? 튀르키예가? 아, 튀르키예 순위파이니까. 순위파인데도 그럼 순위파면 그 사우디아라비아랑 같은 계열이신가? 사우디아라비아는 순위파 안에서는 한벨리파이고 튀르키예는 하네피파예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그렇게 따지면 네. 하네피파, 샤피파이니까 튀르키예 더 가까워요, 종파적으로. 아 이란은 시아파고. 아니, 거긴 시아파이고. 아 거기 이제 완전히 다른 거고 거기는. 아예 거기 이제 좀 약간 결이 다 살짝 달라요. 예. 아 복잡합니다. 네. 예. 그게 그 차이가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뭐 장로교랑 침례교 정도 차이예요? 아니면 완전히 뭐 저 개신교랑 천주교 차이예요? 근데 시아파하고 이제 순위파의 차이점은 네. 어떻게 이게 좀 약간 전주교하고 개신교를 봐야 되는데 내용이 그렇게 분리되지는 않지만 작동에 있어서 너무 분리돼 있기 때문에 서로 감정은 되게 안 좋아요? 그 예전에 좀 약간 안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중동에서 보게 될 일들을 우리 알파고 씨의 시각으로 시나리오를 한두 가지 정도 혹시 써보신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물론 이제 이건 꼭 맞는다 안 맞는다는 아니고 그냥 많이 어쨌든 그쪽에서 살아보셨고 그다음에 외신 같은 것들 많이 좀 종합해서 보실 테니까 앞으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것 같다 정도로 우리가 좀 예측을 해본다면 이제 MC님 이 질문이 너무 애매한 거 뭐냐면 네. 저는 이란하고 그 이스라엘 사이에는 그림자 전쟁이 있었고 그동안 노르다 그 그림자 전쟁 밖으로 안 나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자 전쟁이라는 거는 그들이 직접 서로 공격하는 건 아니지만 제3자를 통해서 네. 때리는 이런 것들. 네. 네. 근데 이제 대사관이 공격됐잖아요. 그럼 예. 그래서 좀 약간 지금은 예상 불가한 돌발 상황들이 일어나니까 좀 약간 그림을 그리고 불가능해요. 이게 이제 그전에는 약간 간접적 공격을 통해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번엔 이렇게 얘네들이 나오면 저기선 이런 수를 두겠구나는 게 네. 대충 보였는데 네. 지금 이제 본토를 공격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가 너무 알기. 하여튼 이 대사관 공격이 좀 아니요. 예전에도 네. 이스라엘 대사관이 공격 당했어요. 92년 때 아르헨티나에서. 네네네. 근데 그때 이란이 직접 때리는 거 아니었고 헤즈볼라랑 연결돼 있는 어떤 무장 단체가 아르헨티나에 가서 때렸거든요. 그럼 그때 이제 물론 뒤에는 이란한테 지원을 받겠지. 네.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직접 이제 전투기를 날리고 가서 공습을 한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이 좀 약간 예상을 하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다 보니까 어디에 가고 있는지를 보기가 좀 약간 불가능해요.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고 일단 라파 공격은 시작이 됐고요. 가자지구 내. 그래서 아마 많은 민간인 피해가 조금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 뭐 너무 뻔한 얘기 같긴 합니다만 하여튼 민간인 피해가 좀 적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아마 국제사회가 많이 좀 갖고 있을 것 같고요. 뭐 저희 역시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민간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뭐 만약 불가피한 공격이라면 그런 일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알파고님은 여기서 그러면 보내드리고 중동 문제가 굉장히 시시각각 빠르게 변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워낙 또 큽니다. 중동 통해서 뭐 우리 경제적인 혹은 뭐 국제 정세적인 영향이 크니까 그런 것들 변화가 있을 때마다 우리 알파고님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네, 아침 고생 많으셨고요. 박근영, 이선영, 서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